매주 목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대안을 짚어봅니다. 민생의회. 오늘은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에게 의원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 3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하용 도의원입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현재까지 살고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용인시 청소년 지도위원회 연합회장을 하고 또 라이온스 회장 그리고 이제 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하고 네. 또 현재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는 전반기에는 교육행정위원회 그리고 또 현재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말보다는 실천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도의원님들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이게 국회의원분들은 지역구 행사를 그렇게 다 안 챙겨도 되는 게 조금 양해가 되는 게 있고 시군 의원님들은 의회가 동네에 있으니까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회계에는 또 수원으로 모이셔야 되고 네. 지역구 행사는 그것 따로 챙겨야 되고 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의회하고 또 광역의회하고 네. 또 국회의원분들하고 이제 차이는 있는 게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중앙 정치를 하고 계시고 있고 저희 광역의원이나 아니면 지방의원들은 지방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행사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하나하나 다 챙겨서 또 그러게요. 찾아뵙고 또 만나 뵙고 또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보니 좀 바쁜 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요. 안 챙길 수 없는. 예. 그만큼 민원도 더 가까이에서 자세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이 지금 태어나고 자란 곳 용인이다. 지금도 살고 있는 곳. 네. 용인 기흥이 지역구신데 50년 기흥 터줏대감이 별명이시라고요. 네. 요즘 아까 설명하실 때 라이온스 회장 하시고 청년회의소 소장 하시고 회장이죠. 회장. 그럼 이런 건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신뢰가 두터운 이웃분들이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자리일 것 같은데 네. 하고 싶다고 막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 거겠죠? 네, 제가 이제 95년도부터 용인 기흥에서 이제 서용인 청년회의소라고 그때부터 이제 청년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청년분들께서 어려운 점과 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했고 또 신갈라이온스와 또 아까도 말씀드린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봉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과 또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또 우리 지역의 뿌리인 또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들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닌 그 차원을 넘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도 추천이 또 있었고 또 제가 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 가까운 분들이 추천하시면서 정치 입문하시게 된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요. 기흥 토박이 아까 지역구 4개 동이 보라동하고 어디였죠, 의원님? 이제 보라동? 지역 행정구역상은 이제 보라동 속에 이제 지곡동이 이제 들어가 지곡동.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하동, 동백 3동이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으로 3개 동이 지역구로 돼 있죠. 아하, 네. 저희가 의원님들 나오시면 지역구 동네 이름을 한 번씩 불러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
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제가 네. 알았는데 기흥구 회장으로도 활동을 지회장으로 하셨다고. 이제 지회장으로요. 잠깐 했었죠. 예. 네. 그만큼 그럼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네. 애정도 많고 어려움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에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과 지원 조례안 이걸 만드셨다고 했는데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역시 그 자영업에 대한 활동이나 경험이 기반이 됐던 거겠죠? 이 조례안은 그렇죠. 네. 어떤 걸까요? 아니 이게 그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고 계시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경영이나 네. 마케팅 또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시냐면은 그분들은 영업하기가 바쁜데 그것을 어떤 그 경영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영업 자체를 또 못하게 되는 네, 어떤 네.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조례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이게 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던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매니저 지원 사업이 진행을 하다 보니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너무 반응이 좋은 부분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법적인 근거로 마련을 하게 된 게 그 매니저의 업무를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만들었고 되고. 또 선정 방법 및 교육 사업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에 그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효성을 정말 강조를 했고 네. 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현장형 매니저를 배치해서 우리 그 상인들의 어렵게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뭐 경영이나 마케팅 뭐 홍보 또 이제 거기 경영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에 우리 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네. 그 이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파악을 해서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또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장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네. 매일매일 가게 문 열고 장사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이제 무슨 네. 경영 컨설팅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지원해주는 매니저 제도를 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얼마 전 보니까 우리나라 워낙 자영업자가 많은데 네. 3년 안에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 사실 요즘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의원님. 맛집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맛있다고 해서 가보면 문 닫은 집들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까지 있거든요. 워낙 예. 문을 많이 닫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끼셨는지요? 그래서 저도 그 이번에 이제 발표된 한국경제인 협회에서 그 보고서에 관한 뉴스를 좀 저도 봤어요. 그래서 네. 보니까는 그 3년 안에 그 폐업을 고려하는 자업자가 또 절반이 되고 또 한 10명 중 6명은 올해 매출이 또 작년보다 현저하게 이제 줄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진짜 저도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현장을 가서 소상공인 분들을 이제 뵈면 그분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진짜 전쟁터 아닌 전쟁터처럼 네. 느끼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그 단순히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주는 어떤 그 포퓰림적인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탄탄한 자립 기반을 또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혼자서 아까도 말씀드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한계가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런 조례를 발의를 함으로써 우리 그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정책이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를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또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청년 창업자들도 많고 또 상권 혁신 또 공동 마케팅 같은 어떤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은 우리 지역의 뿌리기 때문에 또 꼭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니 맞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자영업자분들이 우리 지역의 뿌리다 하니까 생각난 얘기가 그 친구와 아버님이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네. 매일 새벽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손님 없는 날은 좀 쉬어도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는 분들 잠깐 들려서 따뜻한 음료 사가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걸 마시겠냐 서운해할 네. 거다.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요. 자영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현장에서 보셨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역시 이 매니저 제도처럼 이렇게 네. 협업하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네. 그래요. 기흥구에서 또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고 했는데 지역분들이 의원님 뵈면은 민원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하시죠. 네. 어떤 어려움을 가장 많이들 얘기하실까요? 네,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첫째로 이제 그 교통 불편과 또 주차 공간 부족 네. 그리고 또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매출이 너무 네.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그 기흥구에서 50년을 이제 넘게 살고 네. 또 고향 토박이로서 애로사항들이 더 많은 체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기흥구에 있는 그 상하동에는 인구가 이제 밀집 지역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그 버스 노선이 또 부족하든지 또 네. 이제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많고 또 이 문제는 또 경기도와 용인시 또 이제 그 운수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또 버스 증차와 노선을 조정을 추진해서 점차 이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소상공인들께서는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이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서 또 소상공인 그 골목 상권들이 또 이제 침체되고 있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또 밀집 지역이 그 네. 유동 인구가 점차로 이제 감소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관련 조례를 이제 발의하면서 또 상권 활성화 또 맞춤형 또 이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힘을 쓰고 있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속적으로 정책 보완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상권 살리는 거하고 교통 문제 해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민원인데 그렇죠.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그 버스 노선이 증차되고 하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네. 제일 필요한 일 같아요. 그게 그렇죠. 대중교통 확충이. 또 이렇게 지역에서 들은 여러 말씀 외에도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지역구 혹은 뭐 용인이나 경기도도 좋습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그 시급한 그 민생 정책으로는 네. 그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하고 생활 안전 인프라. 그리고 이제 도시 내 생활 환경 격차 해소를 좀 네. 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심 속의 주거 취약 지역과 또 인프라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기흥구 내라고 하더라도 또 한쪽에는 공원이 잘 정비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또 가로등도 부족한 어떤 그런 실정이고 또 도로 포장이 낡아서 또 일상생활에 또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지역 불균형이고 네. 또 민생 문제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 문제와 또 대중교통 또
또 문제, 교통 정비 사업, 그리고 또 방범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서 네. 생활 밀착형 사업을 우선으로 이제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또 민생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마음 놓고 뛰어놀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어린이 물놀이장을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물놀이장이요. 예, 그래서 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라동에는 이제 한 개소를 설치해서 올 여름에는 이제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노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이제 2개 동에는 아직 이제 설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역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가 네. 또 항상 지역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안전 인프라와 도심 안에서 일어나는 생활 격차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네. 어떤 곳은 공원이 아름다운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가로등도 안 돼 있는 곳이 있고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건 사실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아이들이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좋아하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의원님 앞으로 발의하실 계획이 있는 조례안이나 또 발의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다면 저희에게 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추진 중인 조례는 그 경기도 학생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현재 교복을 지원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현물로만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개정 조례안을 낸 조례는 학부모님들이 80% 이상 동의할 경우에는 그 지역 화폐나 또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선택권을 좀 넓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무조건 뭐 현금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수요자 중심으로 또 유연하게 대응을 또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또 그동안 이제 그 그동안 현물만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품질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게 제기가 되어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요자인 뭐 학부모와 학생들 또 그리고 교사들의 업무 경감 또 이제 이거를 지역 화폐나 그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 조례가 제가 2년 전서부터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네. 한번 이제 부결이 한번 됐다가 다시 또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생각한다면은 다시 재발의를 해서 또 이 조례가 어떻게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또 이제 교사분들의 어떤 그 업무 경감이 되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어떻게든지 좀 협의를 잘 해서 네. 다음 회기 때는 그 이 조례안이 위원회로 상정이 돼서 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네, 해주자는 그렇죠. 게 네. 취지죠. 네. 그래요. 저희 오늘의 기후에 출연하는 모든 의원님들께 저희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기후변화나 기후위기 이런 게 저희는 뭐 자연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이나 도시의 그렇죠. 안전이나 미래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보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저도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어떤 그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존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우리 아이들도
또 결부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단순히 뭐 북극의 어떤 빙하가 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또 물과 또 공기 또 먹거리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일자리까지도 바꾸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온 상승과 기온 이상 기후에 인해서 우리 여름철 그 도시열섬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전력 소요 증가와 또 우리 그 건강 악화 또 이제 생활비 부담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도시 계획부터 뭐 주택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에너지 소비 방식까지 네. 또 전면적으로 이제 전환할 어떤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위기는 단순한 우리 환경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지역의 어떤 지속 가능하고 또 어떻게 설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정책으로 정책 의제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에서 기반의 한 도시 또 인프라 전환 그리고 이제 친환경 교통 확대 또 기후 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어떤 그리고 이제 단순한 또 에너지 자립형 순환 경제 구축과 같은 과제들이 이제 지방 정부와 또 지방 의회와 지방의회의 어떤 그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30년 뒤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실천을 한다면은 그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님 소상공인들의 삶과 용인시 지역 주민들의 삶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뭘 개선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 잘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마치면서 우리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오늘 그 OBS 오늘의 기후를 통해서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또 민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회인데요. 하여튼 정말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불편함을 누가 먼저 듣고 가장 빨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드리고 또 그런 경기도 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하면은 오시겠네요. 네, 달려오겠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용인 기흥 보라동, 자곡동, 상하동, 지곡동입니다. 지곡동, 예,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동백 3동의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오늘의 기후에서는 정하용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